네, 8월의 국내 증시는 2차 전지와 초전도체를 중심으로 시작으로 해서요. 맥신, 또 양자 컴퓨팅, 일본 오염수 관련된 소금주라든지 애국주 중 각종 테마주들이 쏟아졌습니다.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났는데요. 급등락이 이뤄지는 주기도 좀 짧아졌고요. 이슈 소멸도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8월의 마지막 거래일 개장을 앞둔 이 시각 저희 9월장에 대한 대비를 좀 해봐야 되겠죠. 그렇죠. 9월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엽 레몬리서치 이사 함께합니다.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가을에는 증시에서도 추수의 계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? 기대해보고 싶습니다. 네, 저희도 좀 바람을 빨리 대답이 안 가지면서. 나오네요. 네. 자, 8월 증시에서는요, 외국인들이 셀 코리아 기조를 유지를 했습니다. 그 가운데서도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는 좀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두 섹터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 외국인들이 주력한 이유, 요인에 대해서 조금 여쭈고 싶고요. 저희가 특히 이 두 섹터, 자동차와 2차 전지 좀 잘 봐야 하는 종목이 있으면 그 부분도 좀 같이 짚어주시죠. 네,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2차 전지, 자동차 이제 매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 섹터에 해당하는 모든 종목을 매수한 건 아니고요. 네. 좀 대표 기업을 매수했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쓰는 게 좀 맞을 네. 것 같고요. 8월 달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 어제까지 좀 수급을 살펴보니까 8월 중에 코스피에서 외국인 순매수 1위는 현대차였고 또 코스닥에서는 이제 에코프로였습니다. 현대차, 에코프로. 네,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를 합한 시가총액이 80조 원이 안 되거든요. 그런데 올해 현대차랑 기아를 합한 영업이익은 한 26조 원 수준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3년 벌면 시가총액이 되는 거예요. 그만큼 이제 현대차 그룹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서 외국인이 그 부분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. 근데 다만 현대차와 기아를 외국인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봤을 때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들어서 매수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. 기아는 이번 8월 달만 놓고 보더라도 외국인이 소폭 순매도를 했고 현대차를 놓고 보면은 상반기에 현대차 외국인이 1조 4천억 원 수준을 매수를 했어요. 그런데 하반기 7월 달, 8월 달에 외국인이 현대차의 매수 금액은 한 3,150억. 그러니까 이렇게 연말까지 간다고 하면 하반기에 326. 그러면 한 9천억 정도 1조도 매수를 안 하는 그런 매수생인 거죠. 그래서 그 부분 좀 이렇게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에코프로는 최근에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도 좋고 이렇게 상승이 100만 원 초반부터 왜 이렇게 이어지고 있냐면은 지난 8월 17일 이제 7월 양극재 출하량이 3개월 만에 이제 반등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고 그래서 8월 17일에 에코프로가 한 8, 9% 상승했거든요. 그때부터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데 MSCI 편입지수 기대감도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외국인이 좀 살 수는 있는데 굉장히 눈에 띄게 크게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MSCI 지금 편입지수 기대감도 좀 미리 선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LG엔솔도 외국인이 8월 달에 좀 매수를 했습니다. 네.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아주 큰 매수 금액은 아니긴 한데 이렇게 보면은 2차 전지 쪽에서는 셀이랑 양극재 업체들 눈높이가 3분기에 좀 낮아져 있죠. 대신에 3분기보다는 4분기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분기별 QOQ로 좀 좋아진다는 부분에 좀 향후에도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관심주로는 자동차 쪽에서는 일단 조금 전에도 외국 매수가 둔화되고 있다. 그리고 몇몇 기업들은 2분기에 좀 수익성이 둔화된 모습들이 있어서 온전히 차 부품주보다는 조금 차량 중에서도 좀 어제 자율주행의 테마가 좀 강했었잖아요. 그래서 그쪽에서 골라봤는데 팅크웨어를 이제 골라봤습니다. 팅크웨어. 네, 최근에 좀 상승하고 있는데 상승하고 있는 그 중심에 기관 수급이 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.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. 블랙박스 신제품도 많이 팔렸고 또 이제 로봇 청소기 판매도 좀 이루어지면서 실적이 개선됐다.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팅크웨어를 말씀드리고 2차 전지 쪽에서는 V원텍을 말씀을 드리는데요. 2차 전지 검사 장비 업체죠. 그래서 2차 전지로도 볼 수 있는데 이제 플러스 알파로는 2차 전지 공장에 이제 물류 로봇 공급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섹터뿐만 아니라 섹터 플러스 알파 모멘텀이 있는 두 기업을 가지고 왔고 또 V원텍도 최근에 기관 수급이 좋기 때문에
기관 수급에도 좀 초점을 맞추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뭐 일단 자율주행 그리고 뭐 VU엔텍이라는 또 기관 매수가 괜찮은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섹터로 보면은 2차 전지는 사실 이 7월에 굉장히 화려한 시기를 보내고 조금은 변동성이 노출되어 있거든요. 이 증권가에서는 반도체, 2차 전지 그동안 좀 시장에 큰 골격을 갖고 왔었던 섹터가 남은 하반기에는 오히려 2차 전지보다 반도체 쪽에 더 모멘텀이 강할 거다. 뭐 알겠지만 AI라든지 HBM과 관련된 모멘텀일 수 있는데 관련된 어떤 전략 그리고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네네. 이 부분은 이제 9월 전략과도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. 일단 뭐 반도체가 좀 돌아설 거다 기대감이 좀 크다는 거는 이제 수출 쪽에서의 연관성이 굉장히 깊겠죠. 이틀 전에 무역협회에서 10월부터는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로 전환될 거다라는 전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뭐 한 2, 3개월 전의 전망이 아니고 이제 4분기를 코앞에 둔 전망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성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메모리 수출 증가율이 9월 달에는 마이너스 21.9%. 그러니까 9월까지는 네. 아직까지도 좀 수출이 좀 눈에 띄게 큰 폭의 개선되진 않을 것으로 전망을 되고 있는데 10월 달을 놓고 전망을 보면은 무려 20 플러스 26.9%로 완전 급반전이 됩니다. 그리고 11월 달에는 85.5%로 증가될 전망이어서 좀 이게 9월 달에서 10월 달로 넘어가는 것이 좀 분기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고 통계적으로도요. 한 2015년도부터 작년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이 계절성 요인으로 인해서 수출 개선이 9월 달, 10월 달에 크게 개선이 되거든요.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도 좀 변화가 될 수 있는 9월은 좀 변곡점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겠고 또 9월 달에 또 중요한 게 SK 하이닉스보다 감산을 좀 뒤늦게 한 곳이 삼성전자잖아요. 네. 그래서 한 4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한 4, 5개월 걸린다고 해요. 그렇다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감산 시작한 게 본격적으로 감산 효과가 9월 달부터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엔비디아 퀄 통과 기대감도 9월 달에 있고 또 9월 달에 나스닥의 ARM 상장 이슈도 있죠. 네. 이거 9월 달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슈만 하더라도 그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여러 개를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이 이제 9월 전략과도 좀 살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관심 종목으로는 역시나 이제 말씀해 주셨던 뭐 HBM 그쪽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기가비스라는 기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이제 고성능 이제 AI 반도체 등의 FC, BGA 그 반도체 기판 수요 증가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. 그러다 보니까 이쪽 관련된 검사 장비를 제조하고 개발하고 판매하는 이제 기가비스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상장한 게 5월 24일이에요. 네. 그러면 이제 이제 물량이 좀 풀릴 수 있는 게 3개월 후, 6개월 후잖아요. 3개월 후면은 8월 24일이었고 그래서 최근에 한 2, 3일 정도 단기 좀 출렁거림은 있었지만 좀 빠르게 좀 회복하는 모습도 보일 수가 있었고 상장 후에 지금 3개월이 좀 지났는데 연기금이 약 480억을 매수하고 있습니다. 지금 시가총액이 1조가 조금 안 되는데 1조라고 치고 연기금이 500억 샀다고 하면은 벌써 한 5%를 매수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상장한 기업을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는 것에도 초점을 맞추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FCBGA 관련해가지고 삼성전기들 요즘에 좀 아직 눌려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삼성전기도 그렇고 대덕전자도 그렇고 좀 관심이 필요한데 뭔가 좀 IT 또 반도체 쪽에서는 뭐 급반전 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말씀하셔서 그런데 오늘이 아니고 어제 미국 상장되는 시가총액 8조 원대 그 온투 이노베이션이라고 있거든요. 그 기업이 어제 한 13.6% 상승을 했어요. 네. 근데 상승한 이유가 HBM이랑 GPU의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급등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뭔가 좀 뭐 눈으로 정말 확인할 수 있는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뭐 확인이 필요하면 또 급반전 될 수 있지 않을까. 네, 그런 생각 뭐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특히 9월에는 반도체 쪽에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지금 여러 기다리고 있다라고 네. 말씀을 주셨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자, 다음 섹터 저희가 예. 조선주를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수익성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9월에 뭐 유가 상승에 대한 영향 좀 있지 않을까 아니면 고금리에 대한 영향들 때문에 어떻게 될지 뭐 불확실성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시각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? 조선주 섹터 전반적으로 그리고 조선주의 탑픽도 좀 부탁드립니다.
네, 좋게는 봅니다. 어. 뭐 최근에 이제 신조선가 지수도 3주 만에 뭐 상승폭이 아직 크진 않지만 174포인트가 됐어요. 그래서 오랜만에 좀 올랐고 뭐 조선 3자 수주 잔고도 이제 100조 원이 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 어닝 시즌에는 부각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. 또 이제 하반기에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습니다. 무려 한 12조 원 규모의 이제 카타르발 이제 프로젝트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략으로는 어닝 시즌과 함께 그게 9, 10월 달에 이와 같은 말씀드린 이제 대규모 수주 기대감 그때는 조금 이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도 좀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조선주는 그래 다 좋으니까 뭐 수익성도 개선될 거고 내년까지 그냥 가져가 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실 수는 있는데 네. 왜 지금 말씀드렸냐면은 뭐 지금 금리 뭐 유가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고민하는 부분은 일단 후판 가격 협상인데 이제 철강사들의 완성차랑 조선사 함께 지금 이제 자동차 쪽에서는 이제 뭐 강판 쪽 이제 근데 그쪽은 인상이 유력시 되고 있어요. 그럼 자동차는 조금 이제 좀 부담은 되겠죠. 그리고 조선사들도 후판 협상을 하고 있는데 조선사들은 이제 인하를 얘기하고 있는데 또 철강사들은 아니다. 인상 아니면 동결이다. 그래서 이 부분 좀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. 또 이제 조금 전에 카타르발 12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말씀드렸는데 내년이면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대형 프로젝트가 좀 약간 공백 좀 없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그거 조금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도 아직까지 계속 관심은 여전히 분명 필요합니다. 그래서 관심주로는 삼성중공업을 말씀드리는데 7월 말까지, 그러니까 지난달이죠. 7월 말까지 63억 달러의 신규 수주를 했어요. 그래서 목표가 이제 올해 95억 달러인데 한 66.3%를 달성을 했죠. 그래서 해양 플랜트는 플러스 알파 요인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카타르발 수주만으로도 지금 목표 수주액은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뭐 관심 가져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뭐 여러 모멘텀들을 저희가 짚으면서 그런 섹터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9월에는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더라고요. 애플이 드디어 신제품을 네. 애플 뭐 아이폰 15가 네. 공개될 예정입니다. 9월 한 12일 정도로 아마 예정이 돼 있을 텐데 일각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다가 최근에 뭐 거밍치도 그렇고 조금은 기대를 해볼 만한 수준까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. 이것도 네네.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? 네, 오늘도 좋은 얘기가 나와서 애플이 좀 상승했죠. 그렇죠. 네, 시티에서 이제 매수 의견이 나와서 오늘 좀 상승을 했는데 좀 우려가 좀 과도했었던 것 같아요. 뭐 지연되는 것도 그렇고 뭐 판매량도 그렇고. 그런데 오늘도 이제 애플이 상승하는 게 하드웨어에서 좀 사양이 좀 개선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데 3년 만에 가장 큰 업데이트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기대감은 있다.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애플이 아이폰 매출로 인해서 3분기 연속 매출이 감소하고 있거든요. 그럼 이번에 잘 팔리면 4분기 만에 매출이 돌아선다. 그래서 애플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또 이제 애플 판매가 잘 되면 아이폰 판매가 잘 되면은 이게 IT 전반적으로도 분위기가 좀 좋아질 수도 그렇죠. 있거든요. 그래서 꼭 아이폰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분위기도 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기대감이 있다. 그래서 오히려 9월 10일 말씀하신 그 공개일 전에 매수해보는 전략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관심주로는 더구전자를 말씀을 드립니다. 그 카메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틀 전에는 뭐 종목만의 이슈는 있었죠. 이틀 전에 장 마감 후에 200억 12 발행이 있었는데 뭐 운영 자금에 사용하겠다라고는 하는데 뭐 투자하는 기관들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관들이라는 거, 또 사채 표면 이자율이 0%예요. 그래서 뭐 네. 그 부분도 괜찮은 것 같고, 그리고 또 어제 또 이제 반등 시도도 나와서 뭐 기대감은 여전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, 또 기술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 9,000원인데 9,000원에서 여러 번 좀 지키고 올라오는 시도를 하는 것에도 좀 괜찮아서 관심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간밤에 나온 애플 관련한 뉴스 플로우 중에서 그 뉴 애플워치의 부품 일부를 그 3D 프린팅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모양이에요. 그래서 오늘 우리 장에서도 3D 프린팅 좀 어떨까요?
그거 관심은 한번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이제 애플 쪽으로 좀 분위기는 좋을 네. 것 같고 관련주도 올랐으니까요. 3D 프린팅은 저희가 개별주 네, 좀 그런 것들이 그렇죠. 있어서 미국에서는 좀 네. 반응이 있더라고요. 네,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자, 지금 뭐 섹터 그리고 종목들 언급을 해 주셨는데 네. 9월 증시에 뭐 이렇게 두루 봤을 때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,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섹터 혹은 또 종목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? 네, 그 섹터로 이제 방산 섹터를 말씀드리는데 일정이 두 개나 있습니다. 네. 그 폴란드 국제방산 전시회가 9월 5일부터 9월 8일 이제 며칠 안 남았고요. 네. 또 그 이어서 이제 크리니차 포럼 이제 폴란드 대통령이 명예 후원하는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포럼인데 그 방산과 관련된 고위급 또 이제 인물들이 또 이제 참여한다고 해요. 그래서 국내 또 경제 사절단도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두 개의 일정으로 인해서 좀 볼만하면 좋겠고 관심주로는 이제 한국항공우주를 말씀드렸는데 그 폴란드양 FA50 그 이제 3분기부터 매출 인식 기대감이 있어서 상반기 대비해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실적 개선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수급도 보면은 4일 연속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도 초점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한국항공우주 카이에 대한 설명까지 좀 주셨습니다. 자, 9월 앞두고 저희가 시장 투자 전략 한번 짚어봤는데요. 오늘도 역시 예리한 인사이트 나눠주신 이상엽 이사님 보내드려야 될 시간입니다.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